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것부터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. 이 강성태가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정말 처음부터 잘한 거냐, 천재였냐 이거였어요. 그리고 제가 공신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저희 동네에서도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신 게 부모님이 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.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. 제 동생이 당시에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해서 대통령 장학생이 됐었거든요. 장학금이 4천만 원 정도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. 그러니까 주변에 좀 알려지게 된 거예요. 소문이 나죠. 어쨌든 형제가 둘인데 둘 다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. 저희 형제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대학생일 때 동생이 중학생이었으니까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. 엄청 엄하게 가르친 거는 이미 주변에 약간 알려져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부모님의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부모님 전공이 뭐 교육 쪽이시냐, 심지어 부모님이 교수님이거나 선생님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. 왜 부모님이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이시면은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진짜 어린 시절부터 과외를 계속 받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니셨어요. 대학은 진짜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셨고, 왜냐면 두 분 다 형편이 정말 너무 어려우셨기 때문에. 저희 집이 저희 할아버지 때 정치적인 이유로 집안이 사실상 몰락했습니다. 그땐 저희 집에 영세민증이 있었다 그래요. 옛날에는 극빈층을 영세민이란 이름으로 분류를 했었거든요. 그 정도로 어려웠으니까 저희 집안 식구들이 뭐 공부를 잘했냐고 물어보시면, 혹은 부모님이 어떤 전공을 하셨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 대답할 게 없죠. 아버지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영양실조로 여러 번 쓰러지실 정도였으니까 공부를 거의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.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는 알파벳도 당시에는 제대로 모르셨거든요. 무슨 조기교육 같은 걸 시키실 수 있었겠어요. 저희 때는 그런 게 드물기도 했고요.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뭐 사촌들 포함해가지고 한 명도 없었거든요. 저는 대학이란 그 공간을 처음으로 들어가 봤던 게, 옛날엔 원서를 낼 때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. 그때 처음 캠퍼스라는 곳을 난생 처음 밟아봤던 거죠. 또한 제가 대학을 가던 그 순간이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로 대학생이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친척들 다 모아도 입시나 수험 생활에 대해 물어볼 곳이 진짜 없었어요. 그런 답답함 때문에 교육봉사와 공신을 시작하게 된 것이기도 하죠. 그리고 여러분,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은, 저요 서울 토박이가 아닙니다. 딱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귀공자 스타일에 전혀 뭐 동물, 라마 이런 거는 담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. 자, 농담이고요. 제 학창 시절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,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경상북도 점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. 점촌을 많이들 모르시던데 그때마다 문경세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. 문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, 문경세제가 왜 문경세제냐? 세제, 그러니까 새들도 날아가기 힘든 고개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만큼 높고 험준한 동네라는 거죠. 지금은 문경에 점촌이 아예 편입돼서 문경시 점촌 동이 됐는데요. 바로 점촌 초등학교에서 제 학창 시절이 시작됐습니다. 아버지가 그 점촌 옆에 예천이라는 지역 출신이셨거든요. 어린 시절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? 제가 좀 바보 같았는데,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바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바보였어요. 제가 좀 느린 편이었거든요. 특히 말을 굉장히 늦게 깨우쳤어요. 선천적으로 저는 언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걱정을 하신 적도 있어요. 얘가 약간 벙어리일 수도 있나? 왜냐면 좀 늦으니까. 그게 어떤 구강 구조 때문인지는 몰라도, 제가 유치 있잖아요. 아기 때 이빨. 이게 다 빠진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갈았습니다. 엄청 늦은 편이죠. 제가 치과의사협회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도 있는데, 그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당시 에피소드가 많은데 제가 뭔가를 혼자서 잘 못했어요. 정말 영특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죠. 다른 친구들은 뭐 혼자서 잘하고 슈퍼 가서도 내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뭐 그럴 때였는데, 어느 날 동네 어르신이 저한테 이제 뭐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신 거예요. 제가 그 당시에 엄청 좋아했던 과자가 번개 과자라고 있었어요. 이제 왜 과자가 번개 맞아가지고 라면처럼 이렇게 튀겨진 그런 과자인 거예요. 라면 과자 있잖아요. 그거 사 먹겠다고 제가 이제 가게를 갔는데 혼자 엄청 울면서 돌아온 거예요. 번개 과자 사 먹겠다고 갔는데 손에 이제 번개탄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. 그러니까 말을 워낙에 잘 못하니까 슈퍼 가가지고 뭐 벙벙 번개 벙벙벙 뭐 이렇게 했죠. 근데 번개탄을 주셨는데 제가 또 용기가 없다 보니까 이거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, 그렇게 뭐 번개탄 가져갔으니까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는 진짜 양반이라고,
진짜 얌전하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. 근데 여러분, 이 얌전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. 게다가 7살 때 입학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보다 어떻게 보면 1살 어린 거잖아요. 더 큰 문제는 제가 겁이 진짜 많아요. 소심한 데다가 눈물도 정말 많았거든요. 누가 욕하면은 저는 그냥 웁니다. 옛날 사진 보면은 우는 사진이 하여튼 또 굉장히 많아요. 무서운 거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요. 막 피 같은 거 만약에 봤다, 피 보면은 막 정말 너무 무서워서 정말 막 울어버립니다. 그게 제가 의대를 안 간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. 그러니까 남들 앞에 서고 이런 거는 정말 너무 떨리는 일이었어요. 부모님도 제가 이게 좀 심하다는 거를 느끼셔서 그걸 극복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 또한 의조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긴 했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일을 한다? 강의하는 일은 저한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. 혹여라도 제가 강의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거의 100% 후천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초창기 강의는 진짜 뭐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죠. 그때는 유튜브에 댓글도 거의 욕이었습니다. 강의 못한다고. 옛날 거는 욕이 하도 달려가지고 지금 많이 지웠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집중력도 제가 타고났다기보다는 이제 공부법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. 또한 어린 시절 사교육도 뭐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시에 저희 동네에는 마땅한 학원이 없었습니다. 제 기억에 유일하게 학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산학원이었어요. 여러분 주판 아세요? 주판으로 이제 숫자 계산하는 법 가르치는 그런 학원인데요. 영어 같은 거는 저는 영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몰랐고요. 저희 때는 영어를 학교에서 중1 때부터 배우던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깨우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. 그 전까지는 다 쓰지도 못했어요.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산만했던 건데 제가 원래 극장을 잘 안 가요. 왜냐면 극장에서 잘 가만히 앉아있질 못합니다. 계속 꼼지락 대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가면은 그냥 가장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. 거기는 사람 거의 안 앉거든요. 거기서 보면 목 아프고 막 이러니까. 근데 저는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서라도 거기서 보곤 하죠. 그 당시에 제가 잘하는 게 사실은 한 가지 있었어요.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게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. 아주 기똥차게 잘했던 게 뭐냐면